미국장이 오늘도 오르면서 역시 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일단 오늘은 뭐 간단한 경제 지표하고요. 뉴스 기사들을 좀 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의 노동청에서 나온 정보를 보면 이제 이게 제로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것이 요번에 이제 증가된 인원 수거든요. 고용 수거든요. 근데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이제 서비스 제공 업종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레저하고 병의원, 호스피탈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서비스 업종이 있는 것 중에 서비스 업종이 이제 인력을 뭔가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러려면 인력이 동반되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전체적인 산업용에서 골고 늘어난 게 아니에요. 증감이 없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가세가 미약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고용 250만 명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락다운을 하고 나서 강제적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서비스업에 관련된 인력들이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하게 그 사람도 있어야만 그 매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고용이 과연 그 경제 재개를 한 것이 정상화 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있느냐는 좀 시차를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모기지 관련된 건데 이게 그 NBA 그 모기지 은행 협회에서 항상 나오는 통계인데 이미 몇 번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 6월 초에 한 게 지불유예가 8.46%인데 이번에 또 6월 8일 날 8.3%로 또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그 지불유예 관련돼서 진행된 게 그 전주에 약 한 420만 정도 약간 넘는 그런 그 주택 보유자들이 했는데 지금은 430만 명의 주택 보유자, 430만 명에 가까운 주택 보유자들이 지금 지불유예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코로나 상처받은 뉴스핀 기사인데 코로나 상처받은 겁에 질린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고 저축률을 하고 있다. 이미 이제 유럽도 말씀을 드렸고 미국도 봤고 저축률이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이전 통계에서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서 이제 코로나 봉쇄가 서서히 풀리고 있지만 소비자는 연일 때보다 겁에 질려서 지출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절약한 현금을 쌓아두거나 지출을 하더라도 값싼 브랜드로 갈아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 그 고가 브랜드들이 호황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쓰는 사람,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두 개로 이제 나눠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돈을 기존에 이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 쓰긴 하지만 그게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매출이 진행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그런 영역보다는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영역이 이제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소비자들 이게 4일 보고서니까 6월달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중국이 4월부터 봉쇄 조치가 완화되자 쇼핑몰이 다시 물건을 채우고 있으며 할인 행사와 국가 발행 쿠폰 등이 힘입어 일부 품목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비필수 품목은 여전히 저조해서 중국 정부 발언 대로 소비자들이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소비자들이 필수 품목 외에 지출을 꺼리고 있고 올해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국 시장의 그 주가 지수가 다른 쪽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형태로 그 강도가 약한 거가 아마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허쉬나 콜게이트 같은 생활용품 브랜드조차도 소비자들이 더욱 값싼 제품으로 갈아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의 그 담당자가.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것처럼 그 V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곧 소비 절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일회성 세제 혜택이 5월이면 종료되고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긴급 지원이 7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때가 되고 나면 이제 소득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뭐 프랑스 재경정부 현금 쌓아두기 얘기를 하고 여기 뭐 여기 유럽중앙은행은 상처 입을만큼 가계저축률이 오르고 있고 내년에도 높은 수준 유지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에 그 팬데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단 가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통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아직도 불안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V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이제 매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안에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보면 실물과 다른 주식 급등의 CNBC의 유명 그 증시 해설가 진 크레이머가 주식시장에서 V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는 실물 경제 회복과 거의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는 정부의 실업급여, 기업대출 등 지원들을 언급해서 지금 상장 기업 중에 유일하게 파산한 대기업은 허츠 정도라면서 지금 상황은 대기업 파산이 별로 없는 사상 최초의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파산을 막고 있다는 뜻이죠. 사정이 이러니까 2차 하락에 베팅하는 헤지펀드들도 적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뭐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곳은 올해 말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새로운 저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하고 얼마 전부터 한국 원화하고 호주 달러와 등 리스크에 민감한 해외 통화나 주가지수에 연계된 풋옵션, 이건 이제 아랫방향으로 하는 거거든요. 풋옵션을 매도를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보면 하여튼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 풋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는 일부 사람들은 연준의 비전통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제는 트럼프 풋의 차례지만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설명이 나오죠. 여기 연준 풋은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을 떠받치려고 막 수단을 동원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트럼프 풋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행위가 주식시장을 계속 이렇게 떠받치면서 위로 밀어 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주식의 조정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모건 스탠레이에 따르면 최근 헤지펀드 고객사들은 범유럽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이러스터 50 선물에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순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아랫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상승을 점치며 사려는 매수보다는 하락에 대비해서 팔려는 매도세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본사를 둔 헤지펀드인 파사날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7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의 제자 스탠리 드루켈리는 V자 경제 회복을 환상이라면서 언급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V자 반등이 앞으로 이어질지를 두고 회의론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V자 반등에서 그 회의론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반등세가 너무 높은데 실물관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괴리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위로 밀고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선 기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의 역대급 디커플링인데 이게 투자자의 심리가 가장 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배수 문제가 나오는데 S&P 500 지수는 25배, 코스피는 15배인데 이게 지난해 말 S&P 분이 18.4배가 있었고 그 코스피는 11.8배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이라는 얘기는 지금 경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높다? 3분기, 4분기에 V자 반등을 기대하면서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좀 우리가 항상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게 사실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2차 유행이라고 이제 보면 뭐 일본 얘기도 있고 여기 보면 미국 얘기도 있고 의료계 얘기 전체적인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을 보면 아주경제에서 나온 이 미 확진자 200만 명 돌파했고 6월에 2차 유행의 우려도 커진다는 기사를 보면 여기 얘기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몇 개 기사들이 늘어나는 데가 나와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재개의 여파로 지난 5일 기준 캘리포니아, 유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50개 주의 최대 규모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15일 내에 조치한 어디도 급증하면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이미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런 것들 통계가 나오는 증가하는 걸 이제 이전인가 그 이전 데이터가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여기 기사에서 중요하게 본 게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5월 25일 연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이외에 5월 25일이면 사실 그 경제를 재개하고 나서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인 때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경제 재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또 최근 시위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그 전 주에서 모였었기 때문에 이런 여파들이 이제 6월 달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후반부 쪽에
기사의 내용이 6월 후반부에 2차, 여기 보면 6월 중순경에 예상보다 빠르게 2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6월 후반부에 빠르게 2차 유행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남부, 그러니까 그 북반구 아니면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형태로 보면, 이제 날씨 이제 하반기 겨울에 독감하고 관련돼서 같이 유행될 때 지금처럼 잠잠한 상황으로 유행되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유행이 늦어지더라도 하여튼 하반기에는 무엇인가 코로나가 지금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건데, 그런 상황을 다 포함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움직임이라든가 그 소비자 가게들의 어떤 그 심리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V자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심리가 위축됐고 소비자 위축이 돼서 그 소비에 대해서 소비보단 저축, 고가보단 저가의 패턴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기업이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점도 있고,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그 신용 등급이 낮거나 혹은 부채 비중이 너무 많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가 계속 파산이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것도 사실 매출이나 수익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좀 쉽지 않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 그다음 이제 그 은행이 그 대출 기준들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다 종합해 보면 도대체 어디서 V자 반등이 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연준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긴 취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의 하락의 정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락의 정도가 이제 낮아질 수는 있겠죠. 하락폭이.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그게 경제를 바로 반등해서 지금 올라간 그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위로 밀어 올린다? 여기에 과연 베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히 좀 봐야 되는, 윗방향으로 볼 때는 좀 신중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